땅을 밟은 소녀. 어느 시골 마을에 인거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지요. 인거는 그 누구도 자기만큼 영리하지는 않다고 여겼어요. 예쁜 건 또 어떻고 공주를 데려와봐. 내가 더 눈부실 테니. 인거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인거는 예뻤어요. 코도 오똑하고 눈도 반짝거렸지요. 하지만 마음도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인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는 했어요. 파리를 잡아서 날개를 뽑아버리고는 아파서 쩔쩔매며 기어가는 파리를 보고 깔깔대며 좋아했지요. 그뿐인 줄 아세요? 풍뎅이 같은 벌레의 등에 바늘을 푹 찔러놓기도 했어요. 바둥거리며 움직이는 벌레를 보며 인거는 배를 잡고 웃어댔답니다. 어후,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는 걸까?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꾸지람을 해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인거만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철이 들어야 할 텐데. 엄마는 때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쾅쾅 치기도 했어요. 나날이 못되게 구는 인거를 보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인거는 자라면서 점점 더 예뻐졌어요. 아마 인거가 하는 못된 짓을 보지 않는다면 그녀가 천사인 줄 알 거예요. 인거가 그 누구보다 예쁘다는 소문은 도시에까지 퍼져나갈 정도였어요. 도시의 귀족들은 인거를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 집에 아름다운 하녀가 있다면 참 좋겠구나. 그 중에 제일 돈이 많은 귀족이 인거를 데려갈 수 있었어요. 인거는 하녀로 갔지만 마치 귀족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냈어요. 글쎄 예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일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아무도 나에게 지저분한 일 같은 건 시킬 수 없어. 하녀라니. 그건 도통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인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고약한 아가씨가 되어갔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인거,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니? 집에 다녀오렴. 아마 다른 하녀들 같았으면 좋아서 펄쩍 뛰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낡은 시골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낡은 옷을 입은 꾀재재한 엄마도 보고 싶지 않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님이 다녀오라고 하니 어쩌겠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인걸요. 주인님께 미움을 받으면 더 이상 좋은 옷을 입지도 좋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게 되겠지? 인거는 입을 비죽거렸어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고향 마을 입구까지 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장작을 줍고 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내 엄마라니. 인거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름질쳐서 엄마로부터 멀어졌지요. 그 뒤로 또 1년이 지났어요. 주인님은 또 인거에게 집에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많은 빵을 주면서요. 자, 도시에서 먹는 빵을 어머니께도 맛보게 해드리렴. 인거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귀족의 성을 나섰어요. 물론 주인님이 준 빵도 챙겨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커다란 진흙탕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진흙탕을 건너려면 신발도 옷자락도 얼룩이 질게 틀림없었어요. 아우, 옷을 더럽힐 수는 없지. 인거는 진흙탕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진흙탕은 며칠이 지나도 다 마르지 않을 만큼 질척거리기만 했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늑대가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할 수 없다. 인거는 진흙탕 위에 빵을 던졌어요. 징검다리처럼 밟고 지나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인거는 빵 위에 한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 진흙탕이 흔들거렸어요.
사람 살려! 잉거는 진흙탕 속으로 자꾸자꾸 빨려 들어갔어요. 소리쳐도 소용없었지요. 벌써 저녁이라 주위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잉거가 빠진 땅 속은 늪의 여왕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아우, 고약하기도 해. 잉거는 코를 틀어막았어요. 두꺼비들은 꽥꽥거리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뱀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입을 쩍쩍 벌리며 당장이라도 물어버리겠다는 듯이 덤벼들었지요.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눈빛이 매서운 할머니였지요.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나하고 같이 지옥에 가자. 할머니는 누구신데요? 바느질하는 할멈이지. 누군 누구야? 그러고 보니 기억이 났어요. 땅 속에는 바느질을 하는 할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바느질하는 할멈은 거짓말을 뜨개질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떨어뜨려 놓는다고 했어요. 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사람들의 신발에 꿰매 놓기도 한다고 했지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건 바로 땅속에 사는 바느질을 하는 할멈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싫어요. 지옥은 저하고 안 어울려요. 잉거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잉거는 벌써 지옥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옥은 앙상하게 여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요. 아우, 귀찮아. 저 사람들도 예쁜 내 모습을 보면 나를 좋아하게 될 텐데 어쩌지? 잉거가 머리칼을 어깨 뒤로 살짝 넘겼어요. 그러자 머리에 엉겨있던 뱀들이 우수수 아래로 떨어졌어요. 잉거는 아직도 자기가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천장이 자꾸 무너지려고 하니 받치고 있거라. 할멈이 말했어요. 잉거는 배고프고 힘이 들었지만 기둥처럼 천장을 받치고 있어야만 했어요. 가만히 있자니 머리 위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쌍한 잉거, 우리 가여운 잉거를 어쩌면 좋아. 그건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매일 진흙탕을 찾아와 울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오래지 않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사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잉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잉거의 구역질 나는 꼬락서니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해 줄 사람도 없었지요. 잉거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나만 최고라고 생각했을까?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진심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지옥에 온 사람이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 대신 잉거가 서 있는 자리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지요. 따사롭고도 강한 빗줄기였어요. 그 빛을 쪼이자 천장을 받치고 있던 잉거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팔에 깃털이 섰고 몸도 아주 작아졌어요. 잉거는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그리고 작은 구멍을 통해 땅속에서 빠져나갔어요. 멀리 해가 뜨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잉거의 아래로 숲이 지나고 바다가 나왔어요. 와, 바다제비다. 아이들이 새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다 말고 깡충깡충 뛰며 외쳤어요. 잉거는 햇살 속으로 솟구쳐 올랐어요. 눈부신 빛 때문에 아이들은 눈을 찡그렸어요. 와, 새가 햇빛 속으로 날아들어갔어. 아이들은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높디 높은 하늘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배고픈 새들을 위해 다시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기 시작했어요.